다 맞은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쯤에 내가 독해지문 몇 개 풀었나 해보니까 250개 넘게 풀었더라고. 그러니까 250문 지문 정도를 문제가 아니라 지문 정도를 다 풀고 논리 독해 다 해석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근거라 이 보기를 설명해 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된 지문의 개수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문제, 이렇게 풀었던 문제, 저렇게 풀었던 문제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새로 만날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은 흐름 방향이 이 모양하고 요 모양이 섞인 것 같은데 하면은 그 두 지문을 풀었던 경험으로 얘를 하나 푸는 거고, 또 어떤 지문은 읽어보니 얘하고 얘가 섞인 지문 같다 하면서 내가 쌓아놨던 경험치들이 새로운 지문을 풀 수 있게 해주는 거라 그 복습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니네도 이제 종강했으면은 문제풀이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3월부터 했던 거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응?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인 거지. 그게 이제 뭐 막시 이제 방학 됐다 문제 조져야지 하고 문제풀이 양만 늘린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야. 그 밀도 있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응? 그 논리 문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16번까지는 되게 직관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14번은 She had to politely plank the invitation. 정중하게 초대를 빵꾸 했어. Because she, 왜냐면 그녀가 had another commitment that evening.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 즉 또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원인 부분이 근거죠. 그럼 because부터 끝까지를 근거로 초대장을 뭐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정답은 3번 decline. 다른 약속이 있으니까 초대를 거부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이렇게 푸는 가벼운 문제였고 너 단어 좀 아냐? 를 묻는 문제였죠. 그리고 15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just as 따란 so 땡땡땡 해서 뭐뭐이듯이 마찬가지로 땡땡땡이다 라고 읽혀서 just as 부사절이 이끄는 내용과 so가 포함된 주절 사이의 내용을 마찬가지 같은 흐름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빌드업 때 썼던 것 같은데 just as rust it's into iron 그리고 so anxiety 빵꾸 our minds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녹이 쇠를 갉아먹듯이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묻는 거죠. 그럼 이때는 보통 빈칸으로 뚫려 있는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품사와 대칭되는 녀석을 같은 의미로 그대로 안고 들어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rose를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15번도 사실 피지컬과 대칭될 수 있는 글자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just as individuals, 개개인들, 즉 사람들이 are affected by their physical environment, 자신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듯이 so are nations affected,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by their blank surroundings, 네모한 환경에 의해서. 그럼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듯이 이 국가들도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단어의 이미지가 피지컬이라는 것은 물리적, 물질적 무엇으로 보아도 구체성으로 가는 단어예요. 그럼 얘와 같이 사람이 구체적 환경으로 영향받듯이 이 국가들도 주변 물리적, 구체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정답은 3번 geographical로 설명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geographical이라는 글자 자체가 based on 어딘가에 기초를 두는데 the physical features of an area 어떤 영역에 혹은 지역의 물리적 특징에 기반을 둔 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지리학적인 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사람이 주변 물리적 환경으로 영향을 받듯이 나라는 나라에게 속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 그 주변 지리적 위치를 두고 이야기한 글이네요. 정답은 3번. 요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 구체성의 관점에서 단어를 고른다는 것과 물리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 나라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나 나라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었고 다음 16번도 야구 몰라도 풀 수 있지요. 그래서 when a ball is coming toward the plate 공이 홈플레이트로 날아 들어올 때 the batter 타자가 has to decide instantaneously what he's going to do 그가 무엇을 할지를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한대요. He cannot blank 그는 빈칸을 할 수 없어. He has to act at once 그가 단숨에 한 번에 행동을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그가 한 번에 단숨에 행동을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여기서 not 부정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한다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등등 정답은 4번 주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니까 망설일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부정어와 함께 고려합니다. 정답은 4번.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단어 묻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17번 가보면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가진 게 있으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가방 잃어버렸어. 이 말이 성립될 거면 내가 가방이 있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그죠? With mounting visa delays, stricter border enforcement 까지만 끊어보면 늘어나는 비자 딜레이와 보다 더 엄격한 국경 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 국경이라는 것을 보다 더 엄격하게 수행하겠다는 건 이제 그 경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그 얘기는 곧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And growing concern over human rights and anti-minority rhetoric. 인권과 반소수 의견에 대한 증가하는 걱정 때문에 The United States, 미국이 risks losing its blank as a top holiday destination. 최고의 휴양지로서 빵꾸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해석이 끝났는데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꺽쇠가로 친 걸 보면요.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입국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진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입국 자체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다 더 빡시게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은 입국 절차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외교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잘 가던 거 안 받아주니까 외교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전까지는 입국이 쉬웠겠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얘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뭐 일종의 포괄성이라든지 수용성 등등 이런 게 떨어질 거라고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글자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지문 분석하다 보면은 그냥 써주는 말은 없다. 아무 의미 없이 나올 리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최고 휴양지로서 뭔가를 이룰 거래.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기 전까지는 최고의 휴양지로서 미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야 얘네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제 휴양 삼아서 미국으로 가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휴양지로서의 무엇을 잃게 생겼는가를 따져보면 그 전까진 잘 들어갔을 텐데 이제 들어가는 게 어려워졌으니 최고의 휴양지로서의 자격이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쿠,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이걸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 뭘 잃어버려야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지 단어를 고르면 정답은 3번 appeal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력을 잃었다, 매력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 라고 해줌으로써 휴양지로서의 입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말을 대신 소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나 봐봐,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해서 17번 문제가 그나마 작게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일단 17번까지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다음 18번 보시면 이거는 질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탱고가 어느 나라이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탱고를 사람으로 알고 묻더라고. 그래서 걔하고 대화하다가 쌤, 그래서 탱고가 어느 나라 거예요? 그래서 탱고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걸 논할 거리 아닌데 탱고가 그래?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나라일까? 그랬더니 얘가 그죠? 탱고 어느 나라인지 안 써있죠. 난 지금 그 의도가 아닌데 애는 신난 거야 지금. 탱고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 그래서 걔는 이게 춤인지 모른다. 그래서 서로 그러고 있다 보냈어 그냥. 그리고 보냈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지. 그 제가 슈도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왜 박조 씨라고 축구 선수 나온 적이 있어요. 박조 씨하고 그 아르헨티나 출신 내 와이프가 있으시죠? 맞나? 아르헨티나 출신이었나 그랬을걸? 어디지? 여기 출신이 스웨덴 가서인가 스위스에선가 일하다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둘이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애를 보고 혼혈 아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동종 아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호모제네어스 찍은 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탱고가 was born in poor immigrant neighborhood. 가난한 이민자 이웃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With blank rhythms, 네모한 리듬과 함께. Inspired by Afro-Uruguayan candombe, Cuban habanera and the milonga music of ranchers. 앞으로 우루과이 사람들의 칸돔베라는 양식과 그리고 쿠바의 하바네라 양식하고 목장 주인들의 밀롱가라는 음악,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리듬이래. 그럼 지금 저기에는 최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두
두 가지 국적의 영향을 받은 거고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그럼 inspired부터 끝까지를 근거로 저 리듬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하이브리드로 봐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끝. 가벼운 문제였고 이건 뒤섞인 거지 동종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얘도 할만했어. 여기까지도. 그리고 19번은 아주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조금. 그래서 이것도 보니 The theory of an expanding universe 팽창하는 우주라는 이론이 does imply that 절을 암시합니다. If we wind the clock back 만약에 우리가 시계를 뒤로 돌린다면 then space-time itself 그 우주의 시간 자체가 shrinks back to a condensed source 보다 압축된 줄어든 소스로 줄어들게 될 거래요. 그래? 그럼 내 얘기 들어볼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러분 팽창하는 이라는 게 성립이 될 거면요. 이게 광속으로 팽창하건 수시간에 걸쳐서 팽창하건 간에 어찌 되었든 이 팽창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굳이 글자로 쓰지 않아도 광속으로 커졌건 1초 만에 커졌건 1시간이 걸렸건 어쨌든 여기까지 팽창해 오는 것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팽창하는 과정이 있다는 건 팽창하기 이전 모습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침 wind the clock back 시간을 뒤로 돌린다고까지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감아보면 expanding 하고 있는 녀석은 어디로 돌아가? 요거 이 작은 크기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맞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everything emerges from that blank egg 모든 것이 그러한 어떤 알에서 나타났느냐를 물었을 때 요거 확장되기 전 작고 작았던 알에서 나왔다는 말이 필요한데 그것을 크기로 물어본 게 아니라 시간을 되돌렸다는 말이 있으니까 팽창하기 전 크기가 작았던 이때를 크기 말고 시간으로 설명하면 초기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팽창 이전 단계이자 시간적으로 크기가 아닌 초기로 설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primordial. 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primitive나 primordial은 자주 나오는 글자니까 뭐 외워둬서 나쁠 게 없겠네요. 정답은 3번.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뒤쪽에서는 그 everything이 무엇인지 뒤에다가 space, time, matter, energy, the lot 이라고 적어주고 그래서 뭐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등등 from which 이것들로부터 우리의 현재 우주가 결과가 된 거야. 즉 저기에서부터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 우주고 그리고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고 있다. 그래라.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쌤 앞으로도 나중에 뭔가 대규모가 되었다에 대해서 원래 모습을 소규모로 묻지 않고 초기에라는 말로 대신 물어볼 수 있나요? 대규모가 되었다라는 건 그전까지는 소규모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절을 소규모라고만 말하지 않고 초기, 옛날에란 말로 대신 설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지문의 통계가 잡히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해석은 이 길로 나아간다 라는 것들 모두 다 복습으로 얻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20번은 좀 다른 의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문제풀이 따로, 내용 이해 따로예요. 이거는. 가운데 들어가는 however는 왜 들어왔는지 학생 입장에서 알 길도 없습니다. 그거.
다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프린트에서 아래서 둘째 줄에 find it in heart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find it in one's heart to 동사원형 쓰시면 이게 해석 번역으로는 뭐뭐 할 마음이 생기다예요. 뭐뭐 할 마음이 생기다, 뭐뭐 하려고 하다.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원래대로면 이식 가짜 목적어고 투부정사가 진목적어예요. 원래는 너네 입시에서는 안 배우는 구조예요. 니네가 하는 과목 진목은 문법 때 배운 게 맞고요. 그 과목 진목을 쓰게 되는 이유가 그 인식류들이라고 해서 feel, find, know, say, suppose, believe 등등 뭐 그런 거 있잖아. 걔는 뒤쪽에 투부정사나 ing 목적어로 원칙적으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쓰고 싶은데 문법적으로 안 돼. 근데 쓰고 싶어.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을 세워서 얘가 마치 그 범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붙일 수가 없으니 얘로 범퍼처럼 세워놓고 진짜 쓰고 싶은 투부정사를 뒤로 우회해서 쓰는 바이패스 구조예요, 원래. 이게 어학에서는 다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너네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죠. 근데 그것도 take it for granted that 본 적 있을걸? take it for granted that 그것도 이식 가목적어고 대시식 목적어예요. 그래서 너네 시험은 수능 때문에 MTBCF라고 make, think, believe, consider, feel 뭐 이런 것만 오형식에서 과목 진목된다고 배우는데 원래는 오형식 동사가 다 써요. 너네가 한 사역 동사도 have도 let도 그 과목 진목 it 다 쓸 수 있어요, 걔네들. 근데 그게 너네들 시험범인 거고 원래 이제 어학에서는 그걸 벗어나서 일반적인 동사 활용 시에도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려고 우회 구조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마음속에서 투부정사 하려는 행동을 찾다야 직역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하고 싶다 이걸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요렇게 마치 수거처럼 읽을 수는 있어요. 마치 수거처럼. 그래서 이 구조가 이상해 보였던 거는 니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글 쓴 놈이 조금 나 문법 좀 했다고 나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 A survey of 1,423 adults by the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교에 의한 1,423명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대자를 발견했어요. People, 사람들 who had forgiven someone in their past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했던 사람들이 reported being in better health 더 나은 건강에 있음을 알렸어요. than those who hadn't 용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상태였음을 보고했대. 그래? However, 하지만 while 75% said 75%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They were sure 그들이 확신한다고 God had forgiven them for past mistakes 그들을 과거의 죄, 실수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했다고 확신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only 25% 오로지 25%만이 had been able to find it in their heart to forgiv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게 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잠깐 요약을 해보니 however 끼고 앞쪽에서는 1,423명의 어른들 중 better health 더 건강한 쪽이 누구셨느냐? 용서를 경험하신 분이 용서를 해본 적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했더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고
75%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해. 근데 only 25%의 경우에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문제의 초점은 어디야? 여기 있어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구간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로지 25%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타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 자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서는 여전히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내용을 통해 보시면 인간에게 용서라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앞쪽에 괜히 하나님이 나온 게 그냥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75%의 사람들이 신께서 우리를 용서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인간의 경우에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부족했던 거죠. 그럼 이걸 미루어서 봤을 때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겐 좀 어렵고 신은 가능. 요 정도로 미루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따져봤을 때 빈칸에 필요한 말을 divine 3번으로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이 신성하다, 성스럽다라는 말을 통해 인간에겐 어려우나 하나님에게는 할 수 있고 쉬운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 신의 관대함으로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은요. 결국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25%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인간의 마음으론 남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인간의 몫이기도 하지만 용서는 인간의 몫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이제 요 멘트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로 엮여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75%나 믿고 있어.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어. 근데 그런 애들이 정작 용서를 실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while 가지고 역접이에요. 지금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것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오 아멘 이러면서 정작 그 용서의 마음을 실천하는 애들은 요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일이라고. 신의 용서는 넉넉하고 무제한적이지만 인간의 용서는 제한적이고 벽에 막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고 들어왔을 때 용서는 인간은 어려운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성스럽다는 말로 퉁친 거죠. 그럼 신성하고 성스럽다는 말을 통해 인간에겐 어렵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신 설명하는 좋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끝으로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접속부사 however 나오죠. 그렇죠? 그럼 앞쪽 내용과 누구를 역접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however가 포함되어 있는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while절은 미끼인 거고 however 엮인 건 무조건 주절이야. 지금 제 얘기 먼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앞쪽에선 지금 설문조사 해보니까 어때? 용서했던 애들이 더 건강하죠. 잘 따라와. 이 문제 외적이에요 지금 이제. 흐름 보는 거야. 애 건강하지?
하지만 실천하는 애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그러나가 들어온 거예요. 이 while절 패싱이에요. 접속부사는 부사절하고의 의미를 엮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어디가 먼저 읽히지? while절이 먼저 읽히지? 그러니까 저 그러나가 왜 들어왔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가 해석이 붕 뜬 게 니네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가. 그래서 용서를 하면 이렇게 건강하다는 연구가 있어. 하지만 실천하는 애가 없어. 이렇게 역접이라고. 정답엔 영향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러고 읽고 지나가는 거고 오로지 여기 문제를 위한 부분이었어. 뭔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죠. 그래요. 네. 마지막에 얘기한 거 알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문제 보다가 나는 알겠는데 여기서 느낌으로 나는 알겠는데 들어와가지고 느낌 알겠지 이룰 수 없잖아. 이 질문이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글자로 뽑아낼 때 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는 그럴 만한 질문들이 몇 개 없어요. 1년에 한 5개 만나면 많이 만나요, 이제는. 근데 연차 낮을 때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막 내가 늘고 있다고 되게 뿌듯했거든. 학생 때는 더 많았어요. 그게 뚫리니까 늘어. 그래서 얘도 분명히 그 75%의 애들은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그 관대함으로 내가 사함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용서에 대해서 신에게 받아놓고 실천하는 애들이 없다는 부분이 while로 엮인 부분이라고. 나는 그런 용서의 경험이 있지만 정작 남을 용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희박하다고. 그걸 이제 while로 엮어준 거고, however의 역접은 이렇게 건강에 좋은데 막상 실천하는 애가 없다는 관점이 이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이랑 다르니까 이렇게 좀 뜯어서 봐야 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해석은.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되게 간단했다는 거지. only의 제한적 의미 때문에. 요거만 딱 잘라보면은 용서는 어려운 일이구나. 요거만 잡았으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풀고 싶은데 내용이 붕붕 뜨니까 그 문제 초점이 잘 안 보이는 문제였어요, 이 친구는. 뭔 말인지 해테니?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혜영쌤은 아셨을까요? 제가 86년생인데도 디스코 이에라를 모르거든요. 네, 혜영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게 1970년대, 그분이 70년대 생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나랑 얼마 차이 안 나요, 혜영쌤하고. 그냥 놀리는 거야,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라. 그래서 저게 디스코 이에라가 1970년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근데 저 단어를 알면 첫 번째 빵꾸에서 그냥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저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빵꾸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첫 번째 빵꾸에서 답 찾으려고 했는데 디스코 이에라를 모르잖아? 그럼 걔 못 풀어, 거기를.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우기다가 망했으면은 여기서 시간 엄청 썼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첫 줄에 came into use가 나와요. come into use를 쓰시면 이게 쓰이게 되다, 사용되다 라고 편하게 읽으시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 the term, 그 용어 that came into use, 쓰이게 되었네요. to describe the era, 그 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게 된 용어가 바로 was stagflation, 즉 stagnation 플러스 inflation, 이 두 단어를 더해서 쓴 것이 stagflation이었고 그것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 정도 되나 봐요. Until recently, 최근에 이르기까지 it, 누구? stagflation이라는 글자가 seemed a relic of the disco era, 1970년대의 유물처럼 보였다는 건 그 시절 만들어진 유물처럼 딱 그 시절 안에서 존재하는 애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나 존재하던 유물처럼 보였어. 그럼 지금까지는 딱히 영향이 없어 보였다는 얘기야. 응? 야, 그거 언제적 거냐? 그 그리스 시절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쓰냐? 응?
약간 요런 요소로 봤다는 건데 이제 역접이야. The economic chaos of Donald Trump's second presidency.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경제적 혼란이 has blanked the old world. 그 옛말을 빵꾸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저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였고 그래서 디스코 시대, 즉 그 과거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어. 그때나 존재했던 말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에 대한 역접이 들어왔으니 지금의 경제 혼란이 그 시절 옛날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과거의 유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세요? 네. 그럼 이 말을 다시 끄집어 와야 과거의 유물로 지나간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 끝났다의 역접이 되니까 정답은 4번 resurface가 들어오는 거죠. 방금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잡히면 좀 편했어요. relic of the disco era. 과거에나 쓰이던 말인 줄 알았다. 그 시절이나 대표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근데 has pp 어쨌든 현재이니까 지금의 경제적 혼란,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의 시대를 암시하고 있고 지금이 the old world, 그 예전에나 쓰던 말을 무엇하고 있어야 역접일까 하면 지금 일어난 경제적 혼란이 과거의 시대나 가리키는 말일 줄 알았던 단어를 다시 불러오고 있다라고 해야 역접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4번에서 끝났고 이제 만약에 이걸 놓쳤다. 그럼 뒤에서 Stock markets are warning of a recession. 주식시장은 불경기를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bond market are anticipating inflation. 채권시장은 통화팽창, 물가상승, 맘대로 읽어 그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Perhaps one market is wrong. 아마도 주식시장이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the other. 채권시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혹은 both. 둘 다 잘못됐을 수도 있죠. 더욱 그럴싸한 것은 they. 둘 다 받는 거야. 주식 채권시장 둘 다. The return of a half-forgotten nightmare. 이제는 잊혀져 가던 악몽이라는 건 stagflation, 저 과거를 가리키던 말인 거고 잊혀져 가던 악몽에 대한 회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이가 가리키는 썩 좋지 않은 이 시장 상황은 어찌 보면 경제적 혼란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잊혀져 가던 악몽, 즉 스태그플레이션, 저 과거에 썩 좋지 않았던 시절을 가리키는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리턴을 무엇한다고 해야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를 설명하겠느냐. 그 단어를 묻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 portend. 뭐뭐의 전조가 되다, 징조가 되다. 잊혀진, 이제는 잊혀져 가던 그 악몽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신호. 어떤 전조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의 경제적 혼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거 방금 한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불경기를 경고하고 채권시장이 물가 상승을 예견한다는 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모습, 즉 경제적 혼란이 잊혀져 가던 악몽, 과거의 현상, 저 옛날에나 존재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return이라는 단어와 함께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보기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Yes!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일단은 우리 블루반이라는 걸 배제하고 사실 여기서 틀릴 만한 문제는 지금껏 21번밖에 없었어요. 한 문제 정도 틀렸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뭐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왜 눈이 떨리지?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휘 때문에 좀 털릴 수는 있어요. 어휘 때문에 좀 털릴 수 있었고, 제 기준에서 블루반, 옐로반 요런 친구들은 40에서 50 걸쳐 있으면은 잘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탑반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법이 스타일을 좀 타는 바람에 77.5점에서 95점 사이로 좀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개인차가 좀 드러나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에 해당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복습으로 메꿔주는 거, 예, 그거를 꼭 집중을 합시다. 네. 5분 뒤에 봐요. 5분 뒤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에 나가는 거 볼게요. 쉬세요.